안녕하세요. 디자인시킨 코리아 센터장 김건희입니다. 여러분은 시대 흐름에 맞는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고 계십니까? 상황에 맞는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싶으신가요? 조직 내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혁신 기업의 인재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한 인상을 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요즘 기업가 임직원의 가장 큰 니즈는 혁신과 새로운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기업에 있어 이제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 되었으며 전 사원에게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Innovation that create value. 우리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가치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 말하는 혁신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통찰해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의 가능성과 수익성을 만들어가는 방법론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거나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싱킹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64%가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가 실수로 구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방법론을 디자인 싱킹에서는 emphasize, 공감하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실제 사용자가 되어보고 관찰하고 심층 인터뷰를 합니다. 사용자를 공감하기 위한 이 방법론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테크놀로지 기업에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탁월한 방법론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디자인 싱킹에 이름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중심 혁신 노하우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사용자를 중심으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죠. 이 사람 중심의 공감하기는 조직의 많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인재들이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 협업하는 방식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우리 삶과 조직에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디자인 싱킹 방식으로 소통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진행할 때 상대의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숨어있는 니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 소통법에서 벗어나 상대의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소통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도 지시받는 사람의 입장에 맞도록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기, 엠퍼사이즈 훈련은 나아가 대상자의 언메트 니즈까지 찾아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싱킹에서의 소통은 자신의 의견을 시각화합니다. 기존의 회의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회의를 하면서 주로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발표자의 의견이나 업무 지시를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거나 노트에 적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소통은 매우 일방적인 소통으로 구성원의 참여율과 동기부여를 저하시킵니다. 디자인 싱킹에서의 소통은 참여자 모두가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시각화합니다. 이 과정을 확산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제된 의견을 하나씩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 영감이 휘발하기 전에 자신의 여러 가지 의견을 동시에 확산하여 시각화하기 때문에 의견 표현에 부담감이 적습니다. 또한 이 솔직한 의견의 확산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혁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 회의실에서의 소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무임승차하는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혹은 직급의 차이로 의견 표현을 자제하거나 과하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참여자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상석이 존재하는 긴 회의 테이블에 모두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 사람이 낸 의견을 평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상에 결부시켜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변화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이 나중에 확인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용도의 기록이 아닌 우리 팀 모두의 생각을 빠르게 공유하기 위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에서의 소통은 모두 서서 영감의 벽을 바라보고 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가 유연 근무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5가지 이상의 자신의 의견을 포스트잇 5장에 확산합니다. 6분이 회의에 참석하셨다면 30장의 의견이 영감의 벽에 붙게 되겠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벽을 보고 서서 포스트잇을 하나씩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의 시간입니다. 3분 동안 30장의 포스트잇을 유목화합니다. 그런 다음 각자 3표 이상의 보팅을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팅은 단순하게 30개 중에 하나의 의견을 다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 중에 좋은 요소를 표시하고 보팅하여 표를 많이 얻은 요소를 다시 한번 융합하고 편집하면서 전혀 새로운 의견으로 혁신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융합된 의견은 누구 하나가 책임져야 하는 것, 그래서 의견 내기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 6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모두의 민주적인 소통이었고 참여율이 높은 소통일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 싱킹의 소통 방식은 따분하고 딱딱하던 협업의 방식에 활기를 불어넣고 속도를 높여줍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낼 수 있는 조직의 소통 방식은 조직원 개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는 문제도 막연하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6분만 내면 우리 모두의 의견을 혁신적으로 융합할 수 있다는 창조적 자신감, 즉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과하게 책임지어지지 않는 소통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싱킹 방식으로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되면 함께 소통하며 빠르게 성과 내는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 타기를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어릴 때 자전거 타기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자전거 타기를 배우시면서 설명서를 정독하고 매뉴얼대로 배우셨던 분 없을 겁니다. 우선 자전거를 바로 타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넘어지고 무릎이 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넘어지는 일종의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디자인 싱킹 방식으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빠른 실패, 건강한 실패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민성이나 기존 조직 문화를 보면 실패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줄여야 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마인드셋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삶의 긍정적 변화와 조직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창조적 자신감,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를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디자인 싱킹 방식으로 협업하면 우리 모두가 실패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빠른 실패와 합의된 건강한 실패를 통해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백신에 맞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우리는 하나의 제품이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오랜 고민과 시간을 들여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디자인 싱킹이 묻습니다. 그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협업 방식입니까? 고민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에 바로 자전거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과를 내야 하는 문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먼저 대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인터뷰, 관찰하기, 고객 체험하기를 합니다. 이런 고객 공감하기 활동을 통해 발견한 니즈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고객에게 피드백 받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으로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개선하며 혁신합니다. 디자인 싱킹이 주는 협업의 방식의 변화는 고민하고 주저하는 시간에 바로 테스트하고 실제 결과를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선물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덜 준비되었지만 cheap and fast하게 프로토타입을 통한 고객의 피드백을 반복해서 받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고객이 더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 또한 이런 협업을 통해 창조적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팀장인 내가 아무래도 경험 많은 내 감이 맞지. 신입사원이 뭘 알겠어? 바른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낡은 생각, 옛날 사람 방식은 트렌드에 맞지 않아. 한 살이라도 어린 내가 변화에 민감하고 고객의 마음을 더 잘 알지. 내 감이 맞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수많은 디자인 시킹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확실히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 중에 서로 말로 하는 토론이 길었던 팀일수록, 프로토타입 제작에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팀일수록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수긍하고 빠르게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중요한 혁신의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 팀워크까지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 바로 고객에게 달려가는 대신 책상에 앉아 각자의 감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방식의 협업은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빨리 실패해 보기를 권하는 조직 문화, 스스로에게도 실패를 허용하는 사람일수록 보다 의미 있는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고 훌륭한 성과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부 주최 글로벌 창의 컨텐츠에 관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상이 있습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챌린지를 우리나라 유치원생과 중학생에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유치원생들과 중학생에게 각각 찾아갑니다. 마른 스파게티면 20개와 실 테이프, 마시멜로를 주고 제한시간 20분 동안 가장 높은 탑을 쌓는 미션을 줍니다. 가장 높았던 탑의 기록은 중학생들과 유치원생들 중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결론은 중학생 팀의 최고 기록은 10cm였고 유치원생의 최고 기록은 무려 3배가 넘는 31cm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마시멜로 챌린지의 재료는 아주 싸고 간단합니다. 유치원생들은 재료를 소개하는 중에도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이며 즐겁습니다. 테이프를 연발하며 호기심을 보입니다. 마지막에 마시멜로가 재료로 등장하자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와를 연발하며 에너지가 확 올라갑니다. 반면 중학생들은 머릿속으로 기존 지식을 활용해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듯 무표정합니다. 챌린지를 진행하는 20분 동안 유치원생들은 말랑말랑함을 계속 유지합니다. 마시멜로에 바로 스파게티 면을 꼽아보기도 하고 스파게티 면을 일부러 부러뜨려 보면서 폭소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웃고 즐겁게 노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은 20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유치원생들보다는 훨씬 심각합니다. 온갖 토론이 이어지다가 겨우 재료들을 쌓아보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이 끝나갈수록 허둥지둥하면서 잘 되지 않는 것을 서로를 탓하며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마시멜로 챌린지는 2006년과 2010년 미국에서 건축가팀, MBA팀, CEO팀, 대학생팀, 고등학생팀, 유치원생팀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건축가팀이 1등을 했습니다. 건축가팀을 제외하고는 유치원생팀이 탑 클래스였습니다. 여기서 꼴찌한 팀도 중요합니다. MBA팀이었다고 합니다. MBA팀은 게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협업할 것이고 누가 의견을 주도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최적의 정답 찾기를 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계속 나누고 토론했습니다. 막바지가 되어서야 결론을 내고 마시멜로를 올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죠. 디자인 싱킹에서 유치원생 팀과 같이 말랑말랑하게 일하는 방식을 이름하여 포커스드 카오스, 목표가 있는 혼돈, 계획된 혼돈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산만해 보이고 일어나서 모두 움직이고 있고 즐겁게 무언가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돈에서 탄생하는 극적인 결과, 이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 방식으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디자인 싱킹 방식으로 일했을 때 우리는 즐겁다고 느낍니다. 또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각자 아이디어 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 심리학자 알버트 벤두라가 말한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은 혁신의 핵심이며 창조적 자신감,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를 선물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삶과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역동적인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싱킹 문화와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의자와 데스크가 없는 회의실에서 모두 서서 음악을 틀고 즐겁게 서성입니다. 이 방식은 생물학적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이 많아지게 하고 느슨한 주의력의 상태를 야기합니다. 느슨한 주의력의 상태일 때 인류는 가장 혁신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안에 생각을 확산하고 수렴하면서 팀원들의 생각을 즐겁게 시각화하고 하나로 이어갑니다. 솔루션의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지거나 감정적으로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에 몰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재미있는 모자나 안경, 망토 등을 두르고 파티하듯이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커스드 카오스, 목표가 있는 혼돈을 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문화와 환경은 좋은 결과를 선물합니다. 바로 참여하는 모든 인재가 나는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창조적 자신감입니다. 저와 함께 할 디자인 싱킹 철학과 프로세스를 잘 학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조직에서 소통의 방식, 협업의 방식,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디자인 싱킹을 여러분의 삶과 업무에 작은 시도라도 적용하면서 변화하는 삶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